저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주 4주차 강의는 투자론을 중심으로 했는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투자의 현금 흐름과 유계수. 자, 이 투자의 현금 흐름은 이 암기가 안 되니까 제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투자론은 시험에 나올 게 많습니다만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뭔가 제가 진도를 팍팍 뽑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자료 들어가기 전에 짤강을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수업한 것에 엑기스만 뽑아보면 10분이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10분이면 세상에 10분이면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어디냐, 강의 노트를 한번 보죠. 자, 이게 강의 노트, 이게 66페이지예요. 자,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은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단순히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기록하는 과정. 그리고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기록합니까는 이미 학자들이 결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느냐를 암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자,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과 기간말 현금 흐름을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보유기간 현금 흐름을 우리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죠. 영업. 그래서 항상 투자론에서 영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임대차로 번역해 줘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보이느냐? 여기 보면 영업 경비 보여요. 임대차 경비. 자, 순영업소득 보여요. 뭔지 몰라도 임대차를 통해 번 순소득이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보여요. 그러면 영업소득이라는 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기간말의 현금 흐름은 우리 미국 애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분 복귀액. 즉, 지분은 항상 내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돈이 나가고, 내 호주머니에서 집 나간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우리 집 나간 내 돈은 언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기간 말에 부동산을 처분, 즉 매도해야만 뭔가 집 나간 내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간 말은 지분 복귀액이라는 요 표현을 쓴다. 이게 기본 테마예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합니까? 그럼 5단계로 암기하죠. 자, 가유, 순전, 후. 이렇게. 좀 리듬을 좀 살려봐. 가유, 순전, 후. 이렇게. 그런데, 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세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쪽은 총소득 계열이고, 밑은 현금수지 계열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암기를 했느냐. 항상 총소득 계열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왜 암기해? 총소득은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강의 사례를 뭘로 넣느냐? 오피스 빌딩이고, 오피스 빌딩의 방이 100개를 가정했죠. 자, 100개짜리 오피스 빌딩이에요. 100개짜리 오피스 빌딩에 내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 가능 호수가 100개잖아요. 100개. 그러니까 이 100개를 내가 다 채우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동산으로부터 벌 수 있는 가능한 맥시멈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방을 다 채우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다 가져갑니까? 아니죠. 대부분 오피스 빌딩에는 공실이 존재해요. 왜 공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너무 많아. 임대부동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실이 존재하고 공실을 차감한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단위가 100입니다. 그러면 방 100개를 다 채우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이고, 근데 현실은 항상 공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보면 불량부채. 이 불량부채는 불량하게 된 임대료죠. 부채가 포인트가 아니라 불량이 포인트예요.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받아야 되는 임대료인데 받지 못하게 된 임대료를 말하죠. 대표적인 상황이
야밤도주. 또 두 번째 상황이 불쌍해서 임대를 좀 깎아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받지 못한 불량하게 된 임대료죠. 그리고 대부분 임대부동산이 공실이 존재하니까 우리 총소득을 떨친단 말이에요. 공실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만들어내죠. 자판기를 설치한다, 주차장을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와 상관없는 기타 소득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디테일은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고 핵심은 자 들어간다. 임대 가능 호수를 다 채웁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 근데 실제 내가 가져가는 건 공실을 뺀 나머지를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암기의 90%가 끝난 거죠. 90%가. 그러니까 총소득 계열이 딱 끝나면 나머지는 그냥 지출 항목의 암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효 총소득이 딱 나오면 항상 임대사업자는 한숨을 쉬더라. 왜 한숨을 쉬어요? 지금 기타 소득, 자판기 팔고 주차장 수익까지 해서 내가 다 실제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을 만들어내면 임대사업자는 항상 한숨을 쉬어요. 왜? 벌 거 다 벌었다는 거죠. 이제 벌 거 다 번 거예요. 벌 거.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나갈 일만 남은 거죠. 나갈 일만. 그래서 항상 이 가유 밑에 있는 순전후는 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단 말이에요. 지출 항목. 그래서 지출 항목이 항상 보유기간은 세 가지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자, 암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이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암기 안 되니까. 자, 오늘 간만에 설악산을 간다. 근데 설악산을 가려고 봤더니 령이 많아. 미시령도 있고 진부령도 있고 5만 7천여 가지 령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넘어야 될 령은 뭐예요? 영부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부령. 미시령 진부령이 아니라 영부령. 그럼 영이 뭡니까?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요 지출 항목에 대한 그렇죠. 요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부령 즉 영업소득세,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항상 비용을 빼요. 비용을, 경비를 빼요. 그럼 우리가 이걸 순소득이라고 하죠. 비용을 빼면 순소득.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세금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빼면 세후라고 부르는 거고 세금을 뺐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암기가 잘 안 되는 게 은행에 갖다 주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세금을 빼면 세후라 그러고 경비를 빼면 항상 순소득, 순이익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니까 경비 빼면 순소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라고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유, 순전후라는 이 다섯 가지는 전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놈이 중요한 거예요. 지출 항목이. 지출 항목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영부령을 넘어갑니다. 요 놈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비를 차감하면 순소득이고 세금을 빼면 세후라고 하고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암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한 줄 암기가 있죠. 한 줄 암기. 자, 이게 뭐니? 이걸 암기했을 때 이 상태로 뭔가 머리에다 집어넣으면 시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까? 한 줄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방을 다 꽉 채웁니다.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이 나오는 거죠. 맥시멈. 그런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가냐? 그렇지 않다고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유효?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항상 임대사업자는 한숨을 쉬더라. 왜? 지출 항목 세 가지. 지출을 해야 되니까. 나갈 일만 있으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업 경비. 두 번째는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 세 번째는 영업 소득세.
이렇게 암기해야죠. 그래서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 그 다음에 세금을 빼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금을 뺐으니까 세후.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라고 할까요? 세전. 그렇죠. 이렇게 한 줄로 암기해야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을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1단계 함수로 암기잖아요. 1단계.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논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출 항목이 디테일이에요. 지출 항목이. 그래서 첫 번째, 자, 구체적인 논점은 첫 번째 요놈이 나오죠. 영업경비에 대한 내용. 영업경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영업경비. 그래서 영업경비는 항상 임대차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인데 웬만한 것들은 다 상식으로 맞춰요. 우리가 흔히 관리비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영업경비니까. 그래서 유지수선비, 전기수도, 가스 다 되는데 항상 주의할 게 화재, 보험료 잘 나온다고요. 영업경비.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 중에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는 영업경비이고 나머지 재산세들, 나머지 세금들, 소득세, 또 취득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경비에서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영업경비가 딱 떠오르면 논점이 항상 우리가 보유 기간의 현금 흐름은 지출 항목 세 가지, 영불영,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인데 물어보는 게 영업경비가 아닌 지출 항목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 말해주면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 그래서 항상 이 영업경비에는 테마가 뭐냐? 모든 지출이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경비는 아니다. 이게 여기에 테마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화재, 보험료, 영업경비고 세금 중에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만 영업경비에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질문이 많은 게 또 이거라겠죠. 관리인의 업무비 하면 관리비 같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개인적 업무비는 이게 관리비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돈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관리사무소장님이 날이 더우니까 그렇죠.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직원들과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 이런 건 관리비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줘야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바로 요거죠.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지출 항목이지만 모든 지출 항목이 영업경비는 아닙니다. 이건 논점이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항상 시험에 재작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인 것이냐, 원금을 뺀 이자 비용만을 부채 서비스액이라 할 것이냐 이거죠. 자, 보셔. 이 부채를 부채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대출 서비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서비스를 받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그게 뭐예요? 원금과 이자 합계를 말하는 거죠. 이거 이따 계산 문제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지출 항목인 영업소득세에 대해서 나오겠죠. 영업소득세는 당연히 그저 공식을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영업소득세는 일단 영업소득을 찾은 다음에 그에 합당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세율. 근데 영업소득세가 뭐가 있나요? 자, 가유, 순전후 중에 영업소득은 요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소득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기본적인 영업소득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도 뭔가 공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을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만 대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둘을 더하면 순대잖아요. 순대. 그리고 이자 비용의 이 감가상각비에 상하면 순대가 이상해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공제사항이라 그랬는데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게 두 개,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럼 뱉어내야 되잖아요. 퇴.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그리고 말 문제는 이게 잘 나오죠. 어떤 게 나오니? 우리가 대출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을 부채 서비스, 대출 서비스를 받고 은행에 지급하는 돈은 이자만 있는 게 아니죠. 원금으로 상환하는 돈도 있죠. 그런데 항상 이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항목은 무엇뿐이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 비용만을 공제해 줍니다. 잘 나오죠. 왜 이자 비용만 공제합니까? 이자만 비용이죠. 원금은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간말 현금 흐름. 이걸 우리는 지분복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간말 현금 흐름은 짧아요. 가, 유가 없고 순, 전, 후 세 가지. 그러면 얘는 전부 다 그냥 다 지출 항목에 대한 문제구나. 지출 항목에 대한 문제구나. 지출 항목에 대한 문제구나. 이게 떠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지출 항목을 암기합니까? 그럼 보세요. 항상 기간말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버는 총소득은 매도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도 가격으로. 5억에 팔면 5억이 내가 번 총소득이고 6억에 팔면 6억이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가격이 딱 결정이 되면 벌 거 다 본 거예요. 더 이상 볼 거 뭐 있어요, 매도할 때. 그럼 나머지는 다 지출이죠. 그 지출을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매, 미, 양 이렇게 암기하죠. 그래서 위로 다시 가보면 자, 우리는 지금 설악산을 간다. 자동차를 타고 설악산을 쭉 가는데 어떤 고개를 넘고 있더라? 영부령. 그런데 혼자 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친구를 꼬드겨서 같이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매, 미, 양. 매미양을 꼬셔서 같이 놀러 갑니다. 이게 바로 매, 미,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출 항목 6가지 영부령, 매미양, 영부령, 매미양, 영부령, 매미양. 자, 그래서 기간말 보자고요. 기간말은 전체가 다 요 지출 항목에 대한 문제예요. 지출 항목에 대한. 그래서 매미양이니까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리고 한 줄 암기 반드시 할 수 있어야죠. 한 줄 암기. 다시 왼쪽을 보면 한 줄 암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항상 매도 가격. 이게 기간말 매도를 통해서 내가 버는 다예요. 자, 그러면 지출 항목 세 가지죠. 일단 매미양의 매도 경비. 미는 뭐죠? 미상환 저당 잔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매도 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경비를 차감하면 항상 순이에요. 순. 경비를 차감하면 항상 순이죠. 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빼면 세후고. 그래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미상환 저당 잔금. 은행에 지출 항목을 빼면 항상 세전이란 말이에요. 세전.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더라? 기간말 매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금액이니까 내 집 나간 내 돈이 다시 돌아와 버려. 이게 지분복귀액인 거죠. 그래서 항상 암기해야 될 건 지출 항목이란 말이에요. 지출 항목. 영부령을 누구랑? 매미 양과 함께 놀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자, 이게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강의 노트 75페이지에 있는 이제 계산 문제예요. 자, 여기 25회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출제자가 준 계산 문제라고 다 목숨을 걸고 풀어야 됩니까? 그럼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항상 풀 거, 안 풀 거를 정해줘야 되는데 얘는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항상 계산 문제는 풀지 않더라도 자료를 분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 우리가 뭔가 암기를 하는 데는 자료 분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보세요. 여기 가능 총소득이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해석이 돼야 돼요? 아, 방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방을 다 채우면, 임대 단위수를 다 채우면 4,800만 원까지 맥시멈 보는구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실이 있어요. 공실. 그러니까 결국 공실이 5% 존재하니까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겠군요. 됐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이 나오면 임대사업자는 뭐 한다? 한숨을 쉰단 말이에요. 왜? 이제 벌 거 다 벌었으니까. 그럼 이제 뭘 찾아내야 돼요? 지출 항목 3가지를 찾아내야죠. 그게 바로 보유기간은 0불형이죠. 그러면 0을 보자고. 0. 영업 경비. 아이고 여기 있구나. 하나 찾았고. 부채 서비스액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요 2개 합계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경비 찾았고 부채 서비스액 찾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영업소득세인데 영업소득세가 있는데 뒤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율자가 나왔다고. 율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업소득세가 얼마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세율을 줬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고 하고 넘어간다. 니나 풀어 이 자식아 하고 그냥 3번 찍고 간다. 이런 말이 3번. 그냥. 근데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니까 이 문제 틀린 거지. 그냥 3번 찍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셔. 자, 이거 오류가 하나 있죠? 이 영업소득세가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여기가 있잖아요. 순영업소득. 우리가 순대 이상이잖아요. 대체 충당은 없고, 이게 이자 비용이고, 이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인데 세상에 천인공락이제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인데 세상에 제가 오타야. 다른 건 다 맞아요. 요거 오타입니다. 어차피 안 풀 거 뭐. 자, 그 다음에 4번 봐요. 자, 자료를 분석하는데 첫 번째, 이게 보이네요. 임대 가능호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40개 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보자고요. 40호의 방을 다 꽉 채우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이 나오죠. 4, 6은 24. 그렇죠. 그러니까 2억 4천. 이게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가능 총소득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해석하는 걸 자꾸 연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공실이 또 10%나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일처럼 위에는 5%였는데 얘는 10%나 있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푸념을 좀 해요. 내 것처럼. 그래서 10%를 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유효 총소득. 그러니까 2억 4천의 90%가 유효 총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 한숨을 쉬고 아이고 이제 지출할 것만 남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출 항목 보자고요. 영불형. 자, 영불형인데 이 문제가 살짝 이상해요. 영업 경비가 아니라 운영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업 경비 같아요. 영업 경비 같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인데 잘 보셔. 이 문제가 왜 많이 틀렸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예요. 그러니까 원금 있구나. 9천. 이자 있네. 2천.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이 두 개를 합친 1억 1천이구나 하는 순간 착살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잘 보셔. 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컫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요 9천만 원만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반드시 제 카톡으로 깨톡이 온다 그랬죠. 깨톡 이렇게. 그래서 깨톡을 딱 보면 이런 질문이 와요. 야 미스터 구가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이게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왜 이자를 줬니? 라고 반드시 질문을 줘요. 나
헷갈리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문 안 되냔 말이에요. 이 주문 안 되냐고 출제자가 줬다는데 필요한 것만 쓰면 되죠. 단 해석을 해줘야죠. 지금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9천만 원인데 그 중에 2천만 원이 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원금으로 상환한 부분은 얼마라고 해석만 해주면 돼요. 7천만 원이 원금으로 상환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영업경비 찾고 부채 서비스액 찾고 그러면 세금만 찾으면 되죠. 세금 영업소득세를 찾으려고 봤더니 얘도 끝에 뭐가 하나 탁 들어가 있어요. 유리. 그러면 나보고 계산하라고? 나 안 할란다. 미스터 보기 하지 말라겠다. 하지 마. 아? 왜? 시간이 꽤 걸려요. 세금까지 걸리면. 그러면 얘는 풀지 않는 거. 여기까지만 딱 풀고. 그리고 왜 이자를 줬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강의를 들었으니까. 강의 때는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하면 항상 순대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세율을 곱했잖아요. 곱하기 세율. 즉 순영업소득으로부터 뭔가 세금을 산정하는데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원금과 이자 중에 항상 이자만 세금에서 공제되는 거예요. 이자만 세금에서 공제되는 거. 그러니까 출제자가 세금에서 공제되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항상 명시해줘야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자의 이, 감가상각의 상.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딱 봤더니 세금 계산할 때 이상한 거 두 개 빼라고 지금 따로 알려줬구나. 이게 여기에 포인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짤강은 여기까지 됐어요. 짤강은. 그럼 이제 뭘 봅니까? 자, 이제 우리 수업 자료 한번 봅시다. 자, 요거 가요. 이게 지금 왜 이런 걸 집어넣어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항상 보유기간에 현금을 뭐라 그런다? 영업 현금 흐름. 기간 말의 현금 흐름을 뭐라 그런다? 지분 복귀에. 그리고 항상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영불영. 그리고 영불영을 누구와 함께 간다? 매미양. 이렇게 되는 거죠. 영불영을 매미양과 함께 갑니다. 자, 그리고 항상 암기할 때 경비를 빼면 순, 세금을 빼면 세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에 저당 잔금을 빼면 은행에 지출액을 차감하면 세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유효총소득을 물어봤어요. 유효총소득. 그러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뭐 해서 이게 틀렸구나. 기타 소득을 더해야죠. 더해야죠. 플러스 해야죠. 여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순이 나왔으니까 경비를 차감한 거죠.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것인데, 영업경비, 순영업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하면 세전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경비를 차감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와야죠. 순영업소득. 그리고 요 앞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되는 거죠. 경비가 첫 번째 항목이니까. 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인 것이죠. 그리고 뒷문장 다 틀렸어요. 뒷문장.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와 동일할 수 있냐 없냐. 요거 틀렸어요. 동일할 수 있다. 자, 이유는 뭐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인데 뭐가 없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죠. 언제 부채 서비스액이 없을까? 대출을 안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순매도소득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을 차감합니다.
자, 잔금이라는 건 은행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전이에요. 은행에 지출 항목을 빼면 세전. 그리고 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분 복귀액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4번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4번 옳은 질문이에요. 5번 세전 지분 복귀액은 세전을 물어봤어요. 세전. 그런데 뭘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항상 순이라니까요. 경비를 차감하면. 그러니까 얘는 순매도 소득 이렇게 가야죠. 순매도 소득. 순매도 소득은 매각 대금에서 매도 경비를 차감했다. 아이고 세복이 되니까 목이 막 가기 시작한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상 디테일한 문제는 지출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영업경비 항목. 영업경비는 뭐가 나온다? 영업경비에 포함될 거, 포함되지 않을 거. 그 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재보험료 영업경비. 세금 중에 재산세 영업경비. 그래서 주의를 봤더니 자, 재산세만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고 취득세, 소득세 등은 영업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3번을 봐요. 자, 왜 3번의 문제가, 즉,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라는 이 3번 문제가 왜 주제 2번과 나란히 있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냥 볼게요. 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인데,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 그러면 항상 한 줄 암기가 왜 중요한지 알 거예요. 자, 한 줄 암기가 임대 단위를 꽉 채웁니다.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죠. 내가 볼 수 있는 맥시멈 총소득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항상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가 가져가는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자,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한숨을 쉬면서 지출 항목 3개, 영부령을 찾는데 순영업 소득이니까 여기는 뭐만? 영업 경비만 찾아주면 그게 바로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이게 한 줄 암기. 그런데 문제가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니까 요 앞 단계가 싹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가능 총소득은 항상 임대 단위를 꽉 채웠을 때죠. 그래서 임대 단위수 요거 가능 총소득 구할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실 불량부채 기태소득인데 어이구 여기 공실 있고 그 다음에 불량부채는 없어 보이고 기타 소득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찾은 거예요? 유효 총소득 항목까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뭐가 포인트입니까? 모든 지출이 영업경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항상 쫙 지출 항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 얘기 전부 다 지출 항목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에서 나보고 영업경비가 인 거, 영업경비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업경비에 해당하면 순영업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자, 볼게요. 관리인의 인건비. 요거 이게 관리비겠죠. 관리비에 포함되겠죠. 전기, 수도, 가스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런데 세금인데 세금 중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재산세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그렇죠. 취득세하고 영업소득세 뺀 6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수업 중에 풀어드렸는데 보셔. 평가사 30회니까 강의 노트는 없어요. 그리고 세후 현금 흐름이니까 보유기간이에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지 안 풀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죠. 분석. 임대 면적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특이한 게 임대 단위 100호, 방이 100개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100제곱미터로 임대 단위를 제곱미터로 제시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더
빈번한 과잉이죠. 임대 면적 100제곱미터. 그리고 면적당 임대료 100만 원. 그러니까 자, 임대 면적을 꽉 다 채웁니다.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1억 이렇게 나오죠. 1억. 아이고, 1억. 그런데 밑을 봤더니 공실이 있단 말이에요. 공실. 공실이 10%가 있어요. 그러면 10%를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은 10%뺀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 한숨을 쉬어야죠. 벌 거 다 벌었으니까. 그러면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영부령, 정말 순둥이 출제자죠. 차례대로 줬어요. 그런데 잘 보셔. 영업소득세를 쭉 봤더니 영업소득세를 딱 제시했단 말이에요. 좀 전에는 어땠고, 영업소득세를 우리 보고 산정하라고 세율을 줬고, 그러면 제가 세율을 주면서 우리 보고 영업소득세를 찾아라. 그러면 니나 풀어 하는 거지만, 이 문제는 세금을 산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론 문제 다 풀고 민법 다 푼 다음에 마킹을 하면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자,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은행이니까 세전,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쉬운데, 자, 우리가 한 줄 암기가 왜 중요합니까? 잘 봐요. 한 줄 암기가 왜 중요한지. 한 줄 암기에다가 수치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셔. 자, 1억을 지금 방이 임대 면적이 100이니까 방을 다 채우면, 면적을 다 채우면 1억이 가능 총소득이에요. 이렇게 가. 그런데 공실이 1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영업경비인데 유효 총소득의 30%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를 뺀 30%를 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400이니까 400만 원 빼면 이게 세전 이렇게 적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빼면 이게 세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지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딱 한 줄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를 끄집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산하기도 그냥 쉬워요. 자, 1억이야. 1억에 10%를 빼면 유효 총소득이죠. 얼마예요? 1억에 10% 뺐으니까. 9천인데? 9천만 원이나? 9천만 원. 근데 9천만 원에 30%가 지금 영업경비예요. 그러면 30%를 뺀 나머지 70%가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면 7, 9, 63.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400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이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이게 세전인데, 그러면 5,900만 원. 그리고 세금 1,000만 원을 빼면 세후는 4,9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손을 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논점 짤강까지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끝냈습니다. 항상 암기는 영부령 매미세, 영부령 매미세. 여기까지.